요즘 돼지고기를 진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집에서 소시지나 스팸, 고기 이런 거를 잘 구경을 못하고 컸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야. 반찬 가게를 가면 엄마가 반찬 가게를 막 다 쓸어왔었어요. 근데 고기 반찬을 싫어했어, 엄마가. 근데 경제권이 엄마한테 있었다 보니까 아빠는 뭐 집안에 관심이 없었고 아빠가 고기를 사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집에 고기를 사온 적? 혹은 선물로 아빠 이름 앞으로 고기 선물을 받은 적? 아빠가 고기를 사온 적? 없어요. 근데 엄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 그리고 밥도 '쌀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냥 적당한 잡곡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시커먼 밥을 먹으면서 컸어요. 진짜 시커멓고 또 집안에 살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밥을 한 번 하면 그거를 원래 남은 밥은 냉동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밥솥채로 냅두는 거야, 며칠을. 나중에 막 72 시간 찍혀 있고 이래요. 그럼 밥이 거의 다 썩어 막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막 변질돼 가지고 밥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컸어.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하면 소분을 해서 냉동하거나 냉장해야 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배워본 적이 없었어. 그냥 밥을 하면 그렇게 먹는 건 줄 알았어. 몇 시간을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방치해서 먹는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몇 년 전이지? 30살인가? 알게 된 친구 집에 갔는데 걔는 밥을 하자마자 먹을 것만 덜고 나머지는 다 냉동하거나 냉장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거야. 그리고 난 내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고기랑 쌀밥을 못 먹고 컸다 보니까 고기랑 쌀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맨날 시커먼 밥에 막 나물 반찬 이딴 거 먹고 커서 그런 또 엄마는 병이 되게 많아요. 별의별 병이 다 있거든. 근데 쌀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병은 혼자서 존나 많아? 근데 요즘 저는 그냥 현미랑 흑미만 조금 섞어서 밥을 하니까 밥이 나름 맛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짜 흰쌀밥은 또 맛이 그렇게 있진 않더라고. 뭘 좀 섞어 줘요. 찰흑미, 찰현미 이런 걸 섞어 주면은 맛있어, 밥이. 근데 물 조절도 참 그게 딱 알맞게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은 전 지른 밥을 좋아해요. 지른 밥을 좋아해서 되게 물을 많이 넣었더니 이게 밥솥 밖으로 다 물이 넘치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된 밥으로 먹거든요.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오늘도 밥을 했는데 약간 된 밥으로 됐어.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막 넘치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밥은 이젠 좀 마음에 들어요. 햇반도 맛있지만 밥을 직접 해 먹는 것도 맛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요즘 그 대패 삼겹살을 냉동 대패 삼겹살을 엄청 싸게 팔아요. 500 g에 5,000원. 그래서 막 원 없이 그거를 사다 먹었어. 음. 이게 냉동인 상태에서 바로 구우면 너무 질기고 퍽퍽해. 엄청 건조하고. 그래서 '아 대패 삼겹살은 원래 냉동은 이렇게 맛이 없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냉장한 거예요. 해동이 된 거야. 그 상태에서 구웠더니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대패 삼겹살을 사서 그걸 녹인 다음에 한 2-3일 안에 다 먹어요. 그러면 그게 녹은 상태에서 구우면 엄청 맛있어요. 음. 그렇게 제가 혼자서만 그 500 짜리 그러니까 600 이잖아요, 한 근이. 근데 전 한 근 사면 한 3-4번 먹거든요. 그 500 짜리고 5,000 원짜리를 사서 최근에 한 4 통은 혼자 비운 것 같아. 몇 주에 걸쳐서. 그래서 원 없이 지금 대패 삼겹살도 먹고 있고
최근에 GS 더 프레시에서 삼겹살 할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 가지고 냉동 삼겹 아 냉장 한돈 냉장 삼겹살인데 이제 대패 삼겹살은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먹기 부담 없고 야들야들한데 요건 좀 두껍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어제부터 턱이 아파요. 근데도 그냥 꿋꿋하게 구워 먹었는데 맛있어. 먹기 더 편한 건 대패 삼겹살. 어쨌든 그래서 좀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좋은 기억이 없어. 아빠는 항상 우리 집이 너무 춥거든요. 지금도 너무 추워. 근데 이제 돈 아낀다고 막 14 도, 16 도로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올려 놓으면 아빠가 또 와서 내려 온도를. 내가 춥다고 이러면은 집에서 패딩 입고 모자 쓰고 뭐 중무장을 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뭐 맨날 와 가지고 불 끄고 막 코드 뽑아 놓고 막 이래요. 그 겨울에는 그 비데에 그 변좌 온도를 켜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비데를 빼놓는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너무 구질구질하고 평생이 어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오는 꼴을 못 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된 데 가서 해본 적 없고 난 정말 지긋지긋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싫어. 진짜 좋은 기억이 없어, 좋은 기억이. 근데 이러니까 뭐 내가 잘 돼서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부모를 연맥이고 싶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안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뭐 끝도 없는데 그냥 아빠는 구질구질하고 엄마는 아이예요. 또라이. 또라이고 아빠도 물론 또라이인데 다른 종류의 또라이지. 아빠는 주식에 미친 근데 주식으로 돈은 못 버는데 주식에 미쳤고 엄마는 종교에 미쳤고 둘 다 또라이예요. 둘 다 또라이고 자식 이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날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불쾌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러면 자기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호감 가는 존재가 되려고 되게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다가 향수 뿌리면 그 냄새가 섞여서 더 괴로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존재하면 남들에게 되게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리려고 했어. 향수 같은 걸 뿌려서 가리려고 했어. 근데 그게 섞인다고.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불쾌하네?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아무리 감춰도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이렇게 된다? 어머 쟤 날 속였네? 이렇게 돼. 난 더 이상 누구를 속이고 싶지 않아. 안 속이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 날 보면서 불편하고 불쾌하다면 그냥 마음껏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를 하면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100 명이 됐어. 1000 명이 됐어.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1000 명도 찍어 봤고 4000 시간도 찍어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모습으로 하는 거니까 통쾌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유튜브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 더 예쁘고 더 호감 가는 존재이길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제 옛날에는 막 화장하고 막 상냥한 척하는 그런 영상도 찍었었는데 니들이 낳아서 기른 자식이 그런 멀쩡할 리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잘 돼도 통쾌하잖아. 왜냐면 내가 이 상태로 막 이렇게 사람들 후벼 파는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알려지면 우리 부모가 어디 가서 날 자랑할 수 있겠냐고. 통쾌하잖아. 그래서 제 리액션 채널이 구독자가 진짜 안 올랐었거든요. 누적 시청 시간은 4,000시간 찍었는데 여러분 그거 해봐요. 진짜 힘들어.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찍는 거 너무 힘들다. 찍었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었었지. 근데 다시 해볼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 가장 강한 모토는 그거예요. 결코 숨기지 않는다. 향수로 가리지 않는다. 결국 본질적인 냄새는 맡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일 것이냐의 문제라니까. 근데 그 본질적인 냄새를 가리려고 하면 안 돼. 배신감이 들거든, 배신감이. 근데 처음부터 그 냄새를 맡고 가까워지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처음에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네. 근데 뭔가 재밌어. 이래서 가까워지면 알아. 저 새끼 싸가지가 없네. 근데 재밌다. 같이 놀고 싶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 되게 재밌는데 착하게까지 사네. 알고 보니까 존나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왜 누군가를 배신감을 줘야 되냐? 그러지 말고 나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영상을 보면서 뭐 불쾌감만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걸 있는 그대로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감추고 나는 참 상냥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좋은 존재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그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역겨움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도 있지만 통쾌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알고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씨발 존나 싸가지가 없네. 근데 뒤 돌아서면 생각이 나는 거야. 재밌어서.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는 거죠. 물론 꼭 재미가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이 내 영상을 보고 진짜 뭔가 되게 불쾌하네. 근데 뭔가 묘하게 생각이 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그게 더 낫다고. 그냥 차라리 마음껏 불쾌한 존재가 되겠다고. 왜냐면 감추는 건 오래 못 가. 나 정말 열심히 감춰봤는데. 몇 년을 작정하고 정말 그 사람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 그냥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주 잠시 잠깐 당신의 본 모습이 나오면 상대방은 경악을 해. 아이씨, 뭐야?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었다, 씨발. 결론. 내가 만약에 잘 되더라도 나는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살고 싶어. 나는 그들에 대하여 좋은 기억이 없어. 그냥 서럽고 슬픈 기억인 것 같아, 대부분. 내가 지금은 뭔가 재구실을 못하고 살지만 내 역할을 하고 재구실을 하고 살게 되는 날 난 그들과 인연을 끊을 거야. 왜냐면 지금은 솔직히 내가 뭔가 재구실을 못하고 사니까 그들에게 이제 의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의지할 필요 없으지만 이제 씨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길 바라지 않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코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었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그게 내가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건데 조금씩 내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난 두려워. 내가 혹시라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잘 될까 봐. 근데 혹시라도 잘 되면 영 끊고 살아야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고발하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나는 니들이 나를 혹시라도 자랑스러워할까 봐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망치면서 살았다. 내 몸과 마음을 망치고 니들이 나를 자랑스러운 딸로 생각할까 봐 어디 가서 나 자랑할까 봐 두려워서 니들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기쁠까 봐 내가 잘 되면 니들이랑 연 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돼지고기 존나 맛있더라. 씨발. 건강에 안 좋다고 안 사왔던 엄마. 평생 집에 고기 안 사왔던 아빠. 지긋지긋한 것들. 돼지고기 존나 맛있더라. 씨발. 개 같은 것들. 내가 잘 되면 내가 재구실하고 살면 니들이랑 영 끊고 산다.